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6일 마감 시황. 예, 오늘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더 부진한 경제 지표들 때문에 각종 경제 지표들 때문에 모든 지표들이 좀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금일 오늘 국내 지수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코스피는 보합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은 2%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인들의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오늘 테마주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듯이 그렇게 썩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았고, 예상보다 더 악화된 실적으로 해서 나스닥이나 S&P 500이 조금 하락했던 마감, 그 다음에 원유도 또 생각보다 감산에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더 하락해서 20달러를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이게 경제 지표가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미국장이 열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도 경제 지표가 안 나온 것은 아니고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전망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 한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곧 경제 그 활동들이 재개가 될 것이다. 이제 걱정할 게 없다. 네네. 그것도 이제 4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빨리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경제지표 그까짓 거면 조금 나와도 나쁘게 나와도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기업 실적도 다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왔고 네네. 오히려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막 신고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아마존하고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나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산업의 영향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라서 네네.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어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네. 경제 지표가 또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해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걸로 이제 해석만 다르게 네. 해서. 네.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알고 있었는데 음. 뭐 괜찮다라고 했다가 이번엔 그냥 다시 나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발표된 건 이제 소매 판매 쪽인데 네네. 소매 판매가 이제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의류, 옷 소비가 절반으로 뚝 줄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가 25% 줄었는데 사실 네.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뭐 옷이잖아요. 옷은 뭐 항상 많이들 사 입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저 같은 노랭이가 아니라면은 네. 대부분 옷을 많이 사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마다 갈아입고 옷장 속에 보면 옷이 많지만 항상 입을 옷은 네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사 입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비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은 음. 그만큼 투자자들이 돈을 아꼈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우리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에서 소비가 어, 위축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뭐 사실 옷이라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의식주의 이 부분들인데 네네네. 요거를 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자동차 소비가 줄어든 것도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자동차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냥 뭐 이 차 더 타지 뭐 고쳐서 쓰지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런 물품들의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네네. 이제 문제는 시장이 해석한 게 이게 1분기에 나타난 일인데 네네. 2분기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연장파가 더 갈 네. 것이다. 네네.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뭐 전초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음.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데 음. 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신뢰도가 높은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주가라는 것은 선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2분기까지 안 좋은 거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냐?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 이유가 없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가 맞다라고는 딱히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에 대응을 하는 거고 네네.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시장이 아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해석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막 휘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외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은 소음을 좀 차단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네. 거기에만 좀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찾기보다는 대응에 이제 대응을 네.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네네. 같아요. 시장은 항상 오르니까요. 네네네. 시장은 항상 옳다. 이 그렇죠. 투자자가 옳은 게 아니고 시장이 옳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항상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 같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약간 이제 해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유가가 아, 지금 감산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 20% 그냥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는데 19달러까지 밀어버렸었네요. 네.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음, 마음에 안 든 거라서 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그 매체라든지 이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음, 이 수요 감소를 통해서 줄어드는 원유의 수량이 네네. 3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감산, 즉 공급이 과잉 상태인데 이것을 음, 맞추려면 적어도 2천만 배럴, 아니 3천만 배럴 이상을 맞춰줘야지 석유 가격이 정상화될 네네네. 텐데 네네. 그게 안 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겨우 1천만 배럴 갖고 되겠냐 음,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원유 가격은 안 잡히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가격의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쪽에서 또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ETN 상품으로 좀 지금 또 많이들 들어가 아, 있는데, 원유 선물, 아, 예. 선물에다가 이제 곱하기 2배, 뭐, 이런 걸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게 네네. 지금 괴리율이 심할 때는 9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기초 자산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2배 음, 정도 뛰었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이거는 청산이 되거든요? 아, 청산이 되면 무조건 손실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원유 가격하고 이게 이 괴율이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네네, 있는 네네, 상황인데 네. 지금 좀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음,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네. 아마도 이제 유가는 바닥을 다지려는 노력은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음.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자국의 원유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이 네네. 쉐일 오일 기업들이 지금 죽는다 소리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 얘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뭐 음, 어떻게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음, 지난번에 이 감산도 끄집어낸 게 니들 감산 안 하면 관세 다 매겨버리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감산을 다 해준 건데 음, 이걸로 부족하다 나오니까 이제 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들어가고 있겠죠. 네, 그래서 네네네. 아마 거기에 대한 조치가 또 나오게 된다라면 음, 주가의 바닥을 잡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나왔다. 음, 그렇다면 주가는 뭐 여기서 더 크게 쇼크를 네. 얻는다기보다도 네네. 바닥을 잡으려는 모색은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기적 변동이 굉장히 음,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섣불리 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지켜보시면서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전략들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뭐 일단 뭐 어떤 원유가 시간이 지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계신데 본인이 네네. 막상 투자를 하시면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니 그러니까요. 그게 뭐 조금 장기로 들어온다고 해놓고 음, 그냥 뭐 하루만 바짝 올라가면 그냥 못 팔아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몸을 그렇죠. 부들부들 떨고 막 마우스를 들었다 놨다 해요, 막.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 그 마우스를 왜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모르는 얘기인데, 네, 전체적인 그렇더라고요. 비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보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원유도 바닥을 그렇죠, 잡는 그렇죠.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네, 예,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해외랑 뭐 원유 쪽 알아봤고요. 자, 문제는 이제 또 다시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네,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보다 강한 모습들, 저점을 계속해서 아침에는 쭉 밀어버렸다가 오후에 상승하는 모습들, 코스닥이 더 강한 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어떤 그 돈의 흐름, 돈의 쏠림들이 시장이 좀 하락하는 쪽으로, 인버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음, 이번 주 초반에 일어난 일인데, 그동안 네네. 이제 동학개미라고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막 사들인 개인 투자들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음, 일말에 성공을 좀 이뤘어요. 네네. 뭐 외국인들 팔아 제끼는 거 그냥 다 사들이고 네. 예수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돈의 네네. 힘으로 밀어 올렸거든요. 음, 여기선 단합이 참 잘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음. 이쯤 하면 됐어. 나는 방향을 다르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생겨난 거죠. 아, 이 삼성전자가 답이 네네네. 아니다. 예. 왜 네네. 삼성전자만 사느냐. 예. 네, 저도 이제 그 바닥 지점은 아니지만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한 무릎 정도에서 네네.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네네. 이게 단기간에 한 30% 넘게 수익이 나왔거든요. 음. 뭐 한 일주일 됐나요? 근데 한 네네. 30% 넘게 수익이 나오니까 음. 저는 이제 코스닥 쪽은 팔았어요. 네네. 근데 코덱스 코스피 쪽은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음. 이게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오니까 약간 차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번 건데 또 네. 뺏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네네. 좀 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갈라졌어요. 음. 갈라지면서 이게 개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게 갈라져가지고 막 흩어져 버리는데. 단합이 안 그러니까 되죠. 예. 그죠, 그죠. 대동단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음. 문제가
이제 자금력에서의 그 규모랑 관계없이 네네. 그냥 막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현재 시점은 인버스가 지금 지금 인버스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죠. 레버리지가 더 네네네네. 올라가는 상황이 네네네. 시장이 하락방에 베팅을 했는데 네.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또 반대 매매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빚내서 들어왔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내가 잘 잡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네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음.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네, 네. 약간은 지금 동학개미에서 승승장구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걱정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네네. 그런 상태고요.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 보면은 또 절대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바로 물어 뜯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수를 딱 방어하니까 주가가 안 빠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 들어와 버리면은 진짜로 주가가 단기간에 팡 튀면서 네. 하방 쪽 베팅한 사람들은 다 물 먹는 거고 내려갈 때 사야지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자기의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줬을 때, 자기의 방향과 맞지 않았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 오늘 연기금들이 굉장히 또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방어를 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 괜찮은데 시장 방향을 보고 인버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연기금 왜 사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방향성을 예측하거나 확정짓기가 어려운 시기에서는요. 네네네. 주식이 항상 물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한꺼번에 왕창 실린 것이 문제죠. 조금 사놓고 네네. 방향이 올라가면 일단 올라가서 좋은 거고요. 네네.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한 방에 그냥 막 상승에 베팅했다가 수익 네. 챙기고 하방에 베팅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뭐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게 좀 한번 삐끗해버리면은 자금에 대한 어떤 손실률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또 예측의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힘든 네네.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자금이 지금 인버스 쪽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6천억 정도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하방에 정도 베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상황이 그렇게 그렇죠. 좀 그렇게 되게 있네요. 뭐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 방향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선거가 어제 이제 총선이 좀 지금 잘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정치 테마도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문제가 또 되고 있어요. 막심하죠. 네네네. 네. 지금 사실은 오늘 뭐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네. 민주당이 압승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구분이 좀 지어 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 쪽 관련한 종목군들 보면은 사실 이번 그 총선은 이낙연 전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한 그 당선자죠. 이 네. 관련한 그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힘이 좋아요. 의원들라든지 네네. 당선하면 힘이 좋은 상황이죠. 네. 물론 오늘 낙폭은 있죠.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낙폭은 네.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황교안 관련주들은 그냥 그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던 상태고요. 환청제재 같은 경우 엄청 네네. 많이 맞았네요. 그건 오늘 더 많이 빠졌죠.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오세훈 관련주도 진양산업 이런 종목도 오늘 많이 네네네.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벤트가 끝나면 일단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가는 이벤트 시점에서 들어가지 말란 얘기죠. 네네.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좋은 관점이든 나쁜 관점이든 그 타이밍에서는 일단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 노출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대신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어떤 대북 정책적인, 관련? 그쵸? 네네네. 네. 이 정부가 지금 지지하는 여당이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과정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종목군들이 네네.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음. 앞으로 이제 정책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개헌 빼고는 다 가능하다 이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뭐 과반을 다 이렇게 지금 180석이니까. 네, 다 처리할 수 네. 있는 상황이 돼 보니까요. 네. 개헌 빼고는 다 가능하다 네네. 그러면은 뭐 웬만한 정책적인 사항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대북 관련이 사실은 음. 이번 정부의 어떤 수건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을 좀 많이
많이 싫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푸른 기술 이런 기업들은 뭐 20%씩 상승하고 아나트는 상한가를 네, 가버렸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 보고서 또 뒤늦게 들어가시면 또 안 되겠죠. 대북 관련주들은 이번 정부가 끝나는 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장기적인 숙제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거의 다 되고 20% 올라가고 상한가 가는데 거기서 매수한다. 이건 늦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항상 그런 타이밍, 흐름을 좀 잘 잡으셔야지 수익도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야, 이런 거 보면 지지난주에 부자아빠님께서 대북주 관련 얘기하면서 조용할 때 사라고 막 아,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렇죠.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들어 맞춰지는 게 부자아빠님이 해안이 이제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상한가 안 나오고 뭐 이랬는데도 그런 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자 일단은 뭐 나왔던 종목들은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급등한 내가 없는데 지금 급등을 했다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또 단기 조정이 들어왔을 때 손실이 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라는 말씀. 시장에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잘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또 종목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좀 추세 강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군적으로 산별적으로 또 따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한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돈 빛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네. 마감 시황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 상황하고 네. 그다음 테마주 이런 것들 다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